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입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보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50분 동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내일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사고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자 좀 기다렸던 소식에 우리 시장에도 따뜻한 훈풍이 불어왔던 하루였습니다. 마감 시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0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마감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은 장 초반 급등과 함께 시작하면서 오늘 6.6%의 큰 상승폭 보여주면서 2,445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5.97% 상승한 681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 좀 들어와주는 기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양 시장 모두에서 메이저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287억 원, 코스닥에서는 1,076억 원 또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개인이 좀 이 물량을 추려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올 때 수급이 쏠릴 때 우린 또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전망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급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상황 굉장히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또 지수를 견인했던 급등한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네, 정치 인맥주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관련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대성창투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양철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도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LNG 사업과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동양철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그린케미칼 가져왔습니다. 차기 정부 곧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차기 정부사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수혜감이 또 기대된다라는 소식에 그린케미칼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바라보실 때 앞으로 열려있는 수익 기간은 어디까지일지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공략해도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이 급등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볼 테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좀 자세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을 소액에서 100억 부자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드릴 마스터님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네, 바로 스펙 마스터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은요, 증권사를 비롯해서 투자사 정말 다양한 곳에서 금융 현장을 두루 경험하시고 실전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계신 스펙 마스터 김정철 마스터님이십니다. 이 마스터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마련해뒀습니다.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과 함께 장중 시황 브리핑은 물론이고요. 장중 매매 전략과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 정확한 타점, 그리고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플랜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2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은요. 투자사와 금융사 정말 다양한 곳에서 금융 현장을 두루 경험하시고 실전 수익률 1위까지 기록하신 김앤박 휴먼 AI에서 휴먼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정철 마스터님 모셔봤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휴먼 AI, 그러니까 저는 휴먼을 담당하고요. 화요일 날 출연하시는 박노주 대표님은 AI 마스터죠. AI 마스터이기 때문에 휴먼과 AI가 결합해서 도대체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일단 AI는 거의 승률이 거의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승률이 거의 90%를 넘어가고 있고 저 역시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제가 TV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오늘 이 종목이 약간 예능감이 좀 있어요. 방송에 나오는 날이니까 급등을 해주는 그런 예능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실제로 그 예능감 이름도 약간 예능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뭔지 좀 이따 뒤에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방송 볼 걸, 지난주에 방송 보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올 걸 하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에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의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를 좀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우중충했던 시장에서 좀 첫걸음을 뗀 반등을 한 하루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스터님께 오늘 시장 총평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관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별명 붙여놨어요. 입벌땡이라고. 그 뒤에 말은 차마 하면은 방송 용어 아닌 것 같아서 입벌땡. 이분은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거의 무장하신 분인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치는지 다시 한번 어제 또 증명됐다.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국내 증시 어제 이제 미 증시가 급등하고 나서 사실 어제 미 증시 장 초반에 안 좋았습니다.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심지어 2위에서 보복관세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복관세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라는 이유에서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장이 거의 박살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틀었습니다. 상호관세, 그러니까 문제는 보편관세는 부과하고 상호관세만 유예. 그러니까 보편관세, 품목관세는 부과하고 상호관세 유예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나스닥 지수나 이제 다 환호해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증시 역시 같이 올라왔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거.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거. 그 부분이 하나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증시 다시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개장이 한 21분 남았네요. 21분 남았는데 미증시 지금 프리마켓인데 프리마켓에서 지금 마이너스 2%, 3%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살짝 그래도 밀려줘도 괜찮다. 왜냐하면 어제 너무 과하게 급등했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락이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락. 그러니까 기술 하락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걸 기술적 상승,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승을 너무 급하게 하면 기술적 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는 거의 약간 기술적 반락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제가 얘기 드릴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제 PPT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PPT 화면 보시면 제가 오늘 뭘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맨날 잘 안 보고 놓치는 것들. 저는 이거 절대 안 놓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잘 가고 있는데 이때가 15시 30분 장 마감이죠. 장 마감 때 어떻게 됐어요? 옵션 만기일에. 옵션 만기일 날은 장 마감 때 수급 변화가 심하죠. 근데 옵션 만기일 날 기관이 장 마감에 소폭 판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누가 확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이게 조금 들어온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외국인이 1,500억 언더로 순매수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10분 동안에 무려 2,000억을 사버렸어요. 그냥. 장 막판 10분 동안에 2,000억을 순매수로 쏟아 부은 겁니다. 쏟아 부어 샀고 그다음 기관이 거기서 소폭 팔았고 주로 기관에서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좀 팔았고요. 개인이 좀 팔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순매수가 왕창 들어오는 거를 장중 막판에 왕창 들어오는 거를 기관과 개인이 매도로 대응했다. 이러면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날 항상 장 마감 동시효과를 좀 보셔야 돼요. 항상 동시효과 잘 보셔야 되고 장 마감 동시효과에서 급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손바뀜이 누가 먼저 선빵 카운터를 날리고 거기서 누가
대응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장막판에 왕창 들어왔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당연히 그냥 안도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보시면 알아요. 내일 보시면 아는데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내일 반락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안도렐리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무리하게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어차피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매수해도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면은 총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요즘 제가 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제가 한 달을 지금 못 태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일단 폭삭 소가수다죠. 원래 드라마 이름은 폭삭 소가수다인데 트럼프 때문에 폭삭 망해수다에서 트럼프 때문에 폭삭 소가수다가 됐다. 결국 그런 의미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 다시 블러핑인데 이번에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정말 위험했어요. 정말 위험했는데 2위에서 거의 지금 보복 쪽으로 거의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지금 매겼고 거기에 EU마저도 보복하면은 트럼프 거기다 또 보복에 보복을 얹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시장 거의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꿨죠. 결국 상호 관세는 유예하겠다라고 바꿨는데 저는 뭘 봤냐면 여러분 전 이걸 봤어요. 트루스 소셜미디어 트루스 봤는데 This is a great time to buy. 지껏 사라는 건데 지금 가장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주가 조작이에요, 여러분. 왜 미국은 이거 거의 주가 조작범인데 요즘 주가 조작 국가 정상이나 국가 정상의 사람들이 주가 조작하는 게 유행인 건지 여튼 이분 거의 주가 조작 상황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올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상호관세 유예가. 그리고 지수 급반등했거든요. 근데 이거 트럼프 1기 때 1차 전적이 있어요. 트럼프 1기 집권 때 S&P 500 선물로 계속 누군가가 몇 개의 계좌가 특정 계좌들이 계속 트럼프가 트위터 날리기 직전에 그쪽 방향으로 매수나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거래가 포착이 됐거든요. 그 계좌들이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1조 5천억이 넘어요. 근데 그거 이제 프론트러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범죄죠. 프론트러닝 범죄입니다, 여러분. 범죄인데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트럼프를 속마음을 미리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게 트럼프일 수도 있죠. 프론트러닝을 해서 불법을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수사를 막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불발됐는데 트럼프가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도 거의 뭐 주가 조작이다 거의 이 정도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미국이 뭐 어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튼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을 봤는데 거의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반협박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베푼 척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속 협상 전략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저는 안도렐리는 일단 90일은 벌어놨는데 그럼 90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치명적인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이에 반도체만 따로 해가지고 그 상황 나오면 또 다시 밀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고 트럼프가 어느 때 내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어느 때 주식을 팔고 살 건지 주가 조작을 해서 내가 얼마 돈을 벌 건지를 한번 가늠하고 시장을 보면 좀 더 시장이 잘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릴 때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샀죠. 좀 레버리지도 사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저의 이런 시황 전략과 함께 같이 모든 거 알아보실 수 있고요. 뒤에 제가 수익률 리뷰해 드릴 텐데 여러분 보시면은 휴먼 AI가 아직 휴먼이 이기는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을 맞춰서 외국인의 유입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안도랠리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좀 무리한 매수를 하기에는 지양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시장 총평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좀 시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이 아주 근질근질 거렸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김정철 마스터님이 들고 오셨던 그 정치 테마주 코나이 종목이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무려 43%를 기록했고요. 또 미국 관세를 피해갈 종목으로 가져오셨던 마스터픽 종목인 SAMG 엔터가 또 오늘장 마침 급등을 딱 보여주면서 최고가 기준 2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종목 수익 리뷰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마스터님 이 두 종목 수익 리뷰 좀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수익률이 일단 첫 번째로 잘 안 맞고요. 56%입니다. 43% 네. 아니고 56%고 SAMG 엔터라고 좀 말을 안 하죠. 주로 이거 쌈지 엔터라고 하죠. 쌈지 엔터. 네, 여튼 자, 첫 번째. 저는 폭삭 버러수다로 갑니다. 화면 보시면은 여러분 트럼프는 폭삭 속았수다. 예, 폭삭 망했수다에서 폭삭 속았수다. 저는 뭐예요? 폭삭 버러수다. 저 요즘에 이거 유행어 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많이 들어와서 도와주셔야 제가 이거 유행어 계속 밀 수 있습니다. 자, 코나이 56% 수익실을 했는데요. 자, 제가 보시면은 4월 2일 날 여러분 4월 2일 날 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그대로 있어요. 물론 팍스앤 TV 다른 방송이긴 합니다만은 예, 코나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매수가 그냥 내일 시초가로 써놨어요, 여러분. 예,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죠. 예, 탄핵되면서 예, 급등. 예.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 예, 당 대표가 당대표 사퇴하면서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 이날 상한가를 가면서 근데 이날 매도했어요. 이날 매도해서 56% 정도로 그냥 적당히 수익 냈다. 네, 적당히. 근데 여러분 이때 증시 폭 나갈 때 여러분 증시 폭 나갈 때 우리는 상한가 잡고 있었어요. 계속. 네, 상한가 잡고 있었고 이것만 있었냐? 지난주 방송. 자, 지난주 방송. 자, 요거는 이제 코나이와 연관된 건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4월 3일 날 지난주 방송에서 4월 3일 써졌죠. 보시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99.99% 탄핵 인용 파면 확률 99.99% 기각 각하 확률 0.01%라고 제가 써놨죠.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인용 파면 됐죠? 저 이런 거 정말 잘한다니까요. 저 이런 거 정말 잘해요, 여러분. 제가 99.99%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도 도대체? 예. 아니 여러분 내 성향대로 시장을 바라보잖아요.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때는 냉정한 머리로 해야 돼.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겁니다. 예. 차가운 머리로 하셔야 돼요. 예. 차가운 머리로 봤을 때 이거 인용 파면이잖아요. 누가 봐도 인용 파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날 코나이 상한가입니다. 코나이 잔량 모두 수익 실현합니다. 써놨죠. 써놨죠. 예. 이날이 바로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내용이 있었다. 자, 그다음 쌈지엔터입니다. 예, 쌈지엔터 22% 현재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이 시간에 4월 3일 날 지난주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등골핑 파산핑. 예, 그럼 이 정도면 뭔지 알아야죠. 티니핑이죠, 티니핑. 요즘 유아나 어린 친구들이 많이 어리죠. 많이 어린 친구들이 4세, 5세, 3세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예, 만화라고 해요. 근데 이 등골핑, 파산핑, 이 티니핑이 예, 얼마나 종류가 많으면 부모님이 거의 등골이 흰다 이거 종류로 사다가 거의 파산한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별명이 붙은 건데 이 쌈지엔터가 요거 IP를 하는 회사입니다. IP는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는 뭐 때문에 해드렸냐. 관세 수혜를 받는다. 왜냐 이 쌈지엔터는 미국에 진출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거든요. 아시아권 진출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관세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죠. 이날 로맨틱 성공적이라고. 해외 진출 성공적이다. 요즘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거 웬만하면 세계가 다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DNA를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예능감이 충만해요. 예, 오늘 딱 TV 방송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그냥 김정철 본부장 그냥 아예 그냥
TV 방송 가서 그냥 스포트라이트 받아라 그러면서 그냥 올려쳤죠. 올려쳤는데 한 24% 장중에 27%까지 가길래 상한가 또 가는 줄 알았어요. 예,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일단 매도 나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TV 방송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셨더라면 이거 잡았겠죠, 그렇죠? 예, 잡았겠죠.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얻어갈 수 있고 제가 뒤에 또 종목 오늘 또 많이 갖고 왔어요. 그냥 그 정도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의 아주 확실한 수익 보는 종목 코나이와 쌈지엔트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 달성하신 거 보셨는데요. 정말 김정철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이 좀 소개해 주시는 수익 확실하게 나는 마스터픽 종목 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팍스통신망 오직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마스터님이 방송 후에 제공해 주시는 마스터픽 종목 좀 미리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외국인의 컴백에 지수가 좀 급등했던 시장이었고요. 이 가운데 좀 마스터님이 공략하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률 또 내줬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쏠렸던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먼저 대성창투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 창업 컨설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인데요.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어제를 빼고는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마스터님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요즘에 뭐 이슈 받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 자체가 원래 사실 이 종목도 거래량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거래량 별로 없는 종목인데 대성창투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량 진짜 안 나오면 1억대도 나오거든요. 1억대도 나오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거래량이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붙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오늘 같은 날은 거래 대금이 1,366억이나 몰렸거든요. 근데 원래 1억 하루 1억 거래되던 종목이 이제 몰린 거죠. 엄청나게 몰린 건데 몰리면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거 차트를 좀 약간 넓게 보세요. 넓게 보면 지금 매물벽이 딱 걸려 있어요. 예,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작고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하는데 그럼 대안은 있느냐?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성창투를 창투사 중에 저는 대성창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네, 이게 DS 인베스트먼트인데 피로샤 AI 인수 건으로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럼 따라잡자는 얘기냐? 지금 따라잡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따라잡자는 얘기는 아닌데 아까 대성창투하고 이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차이가 뭐냐면 대성창투는 지금 정고점에 걸려 있는 라인인 거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정고점 일단 정고점 벗어난 상태예요. 벗어난 상태고 매물벽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략을 할 거면 차라리 DS 인베스트먼트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도 좀 크고요. 예, 좀 더 크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좀 더 활발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밀릴 때 여러분 밀릴 때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진짜 못 잡으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건데 여기 보시면 이날 거래량 터졌잖아요. 이날 거래량 터져서 이날 DS 인베스트먼트가 이날 거래량이 1225억이나 1240억이나 거래량 터졌거든요. 근데 그 뒤로 빠질 때는 거래량이 다 잠겨서 빠졌어요. 이런 건 다시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다시 올라온 종목인데 올라와서 지금 거래량이 나온 상태다. 그러니까 밀릴 때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안 터지는 확인한 다음에 안 터진 다음에 이거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뭐 MC님께서 확실한 수익이라는데 확실한 건 없죠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건 없지만 여러분들 성공 가능성 아주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대성창투보다는 DS 인베스트먼트로 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 타이밍은 대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지금 대성창투에 대해서 정고점에 해당되어 있고 매물벽이 좀 거대하게 걸려 있으니까 오히려 창투사 중에서는 DSC 인베스트먼트에서 정고점을 좀 벗어나 있기도 하고요. 시가총액도 크니까 오히려 창투사 중에서는 DSC 인베스트먼트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확한 매수 포인트나 전략은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동양철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동양철관 한미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관련된 주로 연중 최고가 기록하고 있었고요. 오늘 거래량 또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양철관
어제에 이어서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동양철과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동양철과 사실 오늘 김앤박 휴먼 AI에서 AI를 담당하는 박노희 대표님 쪽에서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공략했던 종목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수익권 왔다가 다시 매도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정고점에 이것도 이제 거의 왔어요. 왔는데 이제 여기 매물병 그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양철관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래스카 가스관이 여러분 수익성이 있을까요, 과연? 절대 없어요. 저는 절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가스 그다음에 지하자원 개발하는 회사들 엑스모빌이나 이런 회사들 왜 거기다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여기에 좀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관세 압력하고 방위 분담금에서 조금 미국과 협상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면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양철강이 조금 더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정고점 라인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여기 벗어나고 나서 여러분 같이 다시 보는 게 낫지 않나. 벗어나고 다시 안착하면 다시 보자. 지금 현재 바로 직전 고점은 그냥 가볍게 돌파했거든요. 가볍게 돌파했는데 그 다음은 여기를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여기서 이제 얼마나 싸울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추격보다는 장중에 움직일 때 단타는 가능합니다. 장중에 움직일 때 단타는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김앤박에서 휴먼 AI에서 AI를 담당하는 박노희 대표님과 기계단위 전문가들과 같이 장중에 단타 트레이딩을 계속 드립니다. 그럼 동양철강이 딱 잡히면은 딱 신호가 뜨면 바로 잡아야. 우리는 바로 잡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는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고 이걸 약간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에는 이 밑에서 잡았으면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위에서 잡았을 때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정고점은 직전고점은 넘었지만 지금 가장 전에 최고점 여기 거래량 터졌던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물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보자.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알래스칸 가스관 사업 수익성은 조금 적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전고점 라인에서는 조금 조심해보고 벗어나고 나서 다시 안착하면 집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장중에 단타로 매매하실 분이시라면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들어오시면 휴먼 김정철 마스터님께서 도와주시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장중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 그린케미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아서서요. 이제 차기 정부에서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그린케미컬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린케미칼은요.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트럼프가 일단 화석연료를 집중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정당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정당이 각각 색깔이 좀 달라서 그러긴 하는데 어디 쪽이 당선이 되면 분명히 약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이브가 한계가 있죠. 왜냐? 아니 당장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면서 천연가스를 왕창 사와야 되는데 그 천연가스 왕창 사서 뭐 이렇게 어디다 기부할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드라이브를 겁니까? 이 천연가스 사놓은 거 쓰기도 바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요거는 이제 단기 테마성이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사실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 종목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시가총액이 커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정말 나는 이런 거 한번 꼭 해야 된다 하시는 분 올라올 때 진짜 외바닥으로 올랐거든요. 거의 심지어 쌍바닥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외바닥으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올라올 때 사실 오늘 내일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가 문제긴 하죠. 시작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기서 위에서 8,000원 부분에서 위에서 시작하면은 그냥 10,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사실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종목.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에 사실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에너지부 신설돼도 사실 우리가 돈을 왕창 주고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왕창 살 텐데 무슨 신재생이에요. 지금 무슨 한가한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기대감이나 테마성으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하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웬만하면 좀 안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할 거 정말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올해 반대로 천연가스를 계속 사와야 되면은 천연가스 계속 사와야 되면 그 천연가스를 어디다 놔두겠습니까? 뭐 어디다 놔둬야 되겠죠? 어디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천연가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뭐죠? 온 나라가 난방을 하면 돼요. 여름에도 난방이에요? 여름에 더 죽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연가스 발전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천연가스 발전소가 사실 발전소 만들기도 되게 비용이 적게 드는 발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소 관련주들 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중기적으로 좀 보고 좀 들어가면 그게 좀 더 수익률이 그랜드하게 낫지 않을까. 이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스킬을 요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좀 여러분 좀 편안하고 쉬운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그린 케미칼에 대해서 단기성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므로 오늘 내일 8,000원을 넘는다면 좀 만원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과 내일장은 또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어떤 종목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궁금증 해소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앞전에 보셨다시피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수익 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골라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스터님과 장중에도 함께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팍스통신망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전망 한번 들어봤고요. 급등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이슈와 구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3부에서는 마스터님이 좀 집중하고 계신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공략할 수 있는 마스터픽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김앤박 휴먼 AI에서 휴먼 담당하고 계시는 김정철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슈에 대한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내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마스터님께 이슈 브리핑 들어보고요. 여러분의 계좌도 좀 안전하게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좀 어떤 이슈 브리핑 가져오셨을까요? 네, 사실 그 이제 시장이 좀 올랐으니까 네. 사실 여기서 미증시 보면 지금 미증시 개장했는데 상태 안 좋거든요 지금. 근데 그래서 안전하게 좀 지켜가는 전략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도대체 트럼프가 어떤 관세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지,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까지 언급하면서 시차별, 날짜별로 어떻게 말이 바뀌어왔는지를 한번 쫙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입벌땡인지 아닌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포인트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포인트를. 자, 보시면은 자, 먼저 날짜별로 볼게요. 2월 1일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그다음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죠. 제가 이거는 여러분 애언을 했죠. 제가 애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거 제가 1월 달부터 이미 얘기 드린 게 뭐였죠? 미국하고 무역 규모가 제일 큰 나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가장 먼저 선빵으로 맞을 거다.
예, 선박으로 맞았죠. 예, 선박으로 맞았는데 이때 중국에 추가 관세, 원래 관세가 있었는데 거기다 추가.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씩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 달간 유예를 했죠. 유예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틀 뒤에 바꿨어요, 말을. 그다음 다음날 중국한테는 추가 관세를 아예 그냥 발효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은 여기다가 보복 관세를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미 보복을 한번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0일 날, 12일 날,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내가 부과할 건데 얼마 할지 내가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이제. 기다려봐봐.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철강 알루미늄은 괜히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한테 괜히 기자가 질문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자가 갑자기 트럼프 지난 일기 때처럼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나요? 했더니 트럼프가 그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맞네. 내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 안 했구나. 아 그 기자 마음에 안 들어요. 여튼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미국이 EU에 관세를 또 추가로 부과했죠. 예, 부과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월로 넘어갑니다. 3월로 넘어가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인데 중국이 추가 관세까지 해서 20%가 딱 부과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 다음 멕시코하고도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던 게 3월 4일날 있었던 일이고, 3월 5일날 보면은 캐나다가 멕시코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이걸 한 달간 또 유예. 그러니까 뭐냐면 던지고 반응 보고 유예하고 던지고 반응 보고 유예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있습니다. 중국한테는 그냥 계속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중국한테는 그냥 계속 때린다. 그 다음 또 포인트 뭐 있죠? 러시아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트럼프가 뭐 러시아한테 약점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러시아한테 약점 잡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5일날, 3월 6일날 USMCA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걸 일단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 한 달 시간을 준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는 관세 부과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관세 부과하는 거 철회하고 막 캐나다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캐나다가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캐나다가 국민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자유당이 원래는 정권 뺏기는 상황이었어요. 지지율이 바닥이어가지고. 심지어 총리가 그냥 나 안 할래. 그리고 트레이드 총리가 그냥 안 하려고 선언하고 지금 총리 물러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건드려서 캐나다 자유당의 지지도가 80%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그리고 캐나다 자유당이 다시 조건 잡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내가 같은 트레이드하고 짜고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트럼프 관세를 돌파하는 전략 첫 번째 뭐예요? 제가 오늘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장문의 글을 남겨드렸는데, 국민이 똘똘 뭉쳐야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면 트럼프도 내부 분열이 안 일어나면 협상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탄핵 사태처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 카카오땡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 프로필 대화명이 아직도 저는 연대. 아직도 그 대화명 바꾼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영어로 해놨는데 제가 또 영어로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으실까봐 제가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다. 자, 그리고 EU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EU가 보복을 하고 있는데, EU가 보복하고 있는 건 핀셋 보복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때리니까 거기에서 핀셋으로 미국 공화당의 주지사나 상원의원이 있는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뭐 위스키 뭐 이런 거 위주로 막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이건 왜 안 보이게 해놨냐? 간단히 제가 설명할 건데, 이 자료는 여러분 보셔야 돼, 받아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보고 타임라인을 잘 정리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막차 싸우다가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만 얘기 드릴게요. 일단 상호관세를 할 때 일부 국가 품목은 포함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한번 힌트를 줍니다. 이거 엄청난 힌트였어요. 이 3월 25일이 이게 힌트였던 거예요. 우리 사실 끝까지 갈 생각은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란하고 한판 붙고 막 거기에 이후에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미국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고 지금 막 싸우고 막 이 난리가 났을 때 이때 후티 반군 이때 무슨 사태가 또 터지냐면 이 후티 반군을 공격했을 때 트럼프 밑에 있는 트럼프 밑에 있던 안보장관이랑 국방장관이 이상한 메신저에다가 자기들끼리 국가기밀을 막 쓰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거의 폭락해요. 지금 현재 트럼프 지지율 지금 역전된 상태예요. 민주당이 지지율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역전된 지가 지금 한 5일 전에 역전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쭉 가다가 미국은 자동차 관세 25% 부과를 했고 거기서 이번 주 4월 9일 날 상호관세를 드디어 상호관세를 발효를 했죠. 발효했는데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유예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중국은 너네는 그냥 무조건 관세야. 중국의 관세는 번복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는 안 보입니다. 러시아는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통화하고 나서 뉴스가 나왔었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트럼프는 우방국, 동맹국에 대해서는 약간 협상할 여지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통화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좋으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인데 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보를 죽어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트럼프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튼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 힌트를 좀 얻었어야 된다. 그러면서 관세를 결국 이번에 90일 유예입니다. 90일 유예. 우리나라로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분은 지금 현재 정권이 우리나라 정권이 완전하게 들어선 상태가 아니잖아요. 무슨 권한을 갖고 협상하면 안 돼요. 트럼프하고 협상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절대 내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줘야 되고 두 번째는 트럼프 말을 자르면 안 돼요. 트럼프 말 자르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거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 보셨나요? 젤렌스키가 몇 번 자르니까 막 절대 자르면 안 된다. 그냥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열받아도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멕시코 여자 대통령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이 협상할 때 정말 그 인내심을 갖고 했더니 멕시코가 협상이 되게 잘 됐죠.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우리가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야 된다. 결국 90일 유예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최종 결론을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쫙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이 타임라인만 봐도 이 타임라인을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몇 개 부분은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이유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포인트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수익은 떠서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뜰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반도체 품목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지금 반도체 품목관세를 그럼 어느 타이밍에 할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대만하고 협상 중이에요. 대만하고 협상 중이기 때문에 대만은 지금 놀래가지고 뛰어갔거든요. 대만이 상호관세 딱 나오자마자 놀래가 뛰어갔어요. 반도체 협상으로 미리 오게 만든 거예요. 오게 만들어서 지금 반도체 협상하고 있는 중인데 대만의 협상에 따라서 우리나라하고 좀 협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만이 TSMC가 있죠. 여기에. 얘네는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있죠. 시스템 파운드리. 시스템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칩이 있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협상이 좀 진행이 되는 거 보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다행인 거는 우리는 대만이 두드러 맞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과연 TSMC가 미국의 인텔을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면 돼요. 미국 인텔은 거의 인수하면 안 되는 회사인데 TSMC가 운명 계산기로 인수할 건지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게 진행되면서 반도체 관세, 품목 관세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직 이게 상호관세가 90일 유예했다는 거지 이거는 유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돌발 이슈 나올 수 있다. 자, 그다음 자동차 부품관세는
다음 달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번 달에 바로 했어야 되거든요. 자동차 관세는 이미 나왔어요. 네, 자동차 관세 이미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오늘 오른 거는 그냥 분위기 우해가지고 같이 오른 거예요. 자동차 관세는 부과된 상태예요. 근데 부품관세는 이미 이건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이기 때문에 부품관세도 그럼 자동차 부품관세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다 이거 다음 달이라는 거예요. 배터리도 자동차 전기차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달이기 때문에 2차전지까지도 요걸로 힌트를 얻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왜 반도체가 아직이라는데 반도체를 우리가 집중해 보여야 되느냐? 단기 반등하고 그 다음에 뭐죠? 실적입니다. 실적이에요. 실적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여러분 관세 때문에 삼성전자 잠재 실적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 까먹었죠? 호실적 나왔어요. 워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삼성전자. 어디서? 디램 낸드에서 수익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쪽이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 시적 발표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시적 발표에서 반도체가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단기 플레이를 좀 노린다 여기서. 그리고 그거 지날 때쯤 반도체 품목관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잘 짜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그 타임라인대로 가자면 반도체 관련주도 시적 발표 어느 정도 끝나면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선.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지만 조선은 그냥 관세 무풍지대예요. 아무 바람이 불든 말든 뭐 관심 없어요. 조선은. 조선 보셔야 된다고 제가 수십 번 얘기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지수 폭락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조선주 사야 되는데 여러분 조선주 진짜 할 거 너무 많은데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뭐 했습니까 도대체? 예? 오늘 조선주 호재 한두 개 나왔습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 다음 음식료. 이건 종목 얘기 드릴게요. 삼양식품. 원래도 삼양식품은 불닭볶으면은 25% 때려도 이거 먹었을 거예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사 먹어요. 근데 자 미국이 GDP를 생각해보세요. 1인당 GDP를 생각해보세요. 삼양식품 25% 올라도 어차피 먹어요. 그래도 싸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세까지 이거 다시 이제 보편관세 10%로 된 거죠. 그러니까 상호관세 25인데 보편관세 10%를 포함한 상호관세 15를 더한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상호관세 15가 유예된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맞는 거잖아요. 10%면 별 차이 없다. 그다음 피부미용 관련주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종목을 한번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을 바로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한번 볼게요. 자, 마스터픽입니다. 자. 지난주 여기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쌈지엔터 여기서 뽑은 겁니다. 쌈지 뽑은 거예요. 자, 49분입니다. 자, 빨리 해야 되는데, 자, 마스터픽 조선 관련주 히든 종목입니다.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TF, ETN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주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이렇게 4종목이 있으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이 확실하게 또 좀 높은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싶으시면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타임라인 관련된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수익 나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희는 또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